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월세 계약의 일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 내용은 방구하기, 이것만 알면은 초보 탈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제가 중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일반적으로 방을 구하면서 전월세 업무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손님들이 많이 있어서 일일이 또 설명을 하기에는 좀 시간상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이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내용을 아시는 분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전월세 계약 절차를 보면은 계획 세우기, 사전조사, 임장, 부동산을 방문하여 임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본 물건이 마음에 들면은 가계약을 하고, 대출을 할 경우에는 은행을 방문하여 가심사도 할 수 있으며, 그런 다음에 본 계약하기가 있고,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후에 잔금 및 이사를 하는 이런 절차로 전월세 업무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런 전체 플로우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획 세우기를 보면은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것인가 지역을 선정해야 하며, 얼마의 자금을 가지고 전월세를 할 것인가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자금 계획에 따라서 전세로 갈 것인가 월세로 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 송파 지역의 원룸 같은 경우는 1억대 후반에서 2억대 초반 정도가 일반이고, 투룸 같은 경우는 2억대에서 3억대 초반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룸은 보증금 1000이나 2000에 월세는 60에서 한 80 사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며, 투룸 같은 경우는 2000에서 5000 보증금에 월세는 70에서 90까지 형성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사할 건지 입주 날짜도 정해야 됩니다. 교통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채광에 민감하면은 채광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 컨디션, 구축인지 신축인지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옵션은 어느 정도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원룸 같은 경우는 풀옵션이 있습니다. 풀옵션이라면은 4가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즉 기본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4가지 옵션이 원룸에는 대부분 있고요. 투룸 이상 같은 경우는 옵션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신축 같은 경우는 투룸 이상인 경우에도 옵션은 다 갖춰준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사전조사를 할 수 있는데, 사전조사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검색하는 겁니다. 요즘 가장 많이 보는 게 직방이고, 그 다음에 다방, 그리고 네이버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네이버 광고만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해왔고 편리한 점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이버 매물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국민은행 부동산 사이트도 있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라든가 유튜브 이런 SNS에서도 매물이 있으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조사가 끝났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물건을 봐야 되는데, 이런 임장을 해야 됩니다. 임장을 할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예약한 부동산에 가서 물건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서너 개의 물건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초이스도 할 수 있고, 부족하면 인근의 다른 부동산 가서 물건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개받은 물건에 계약을 한다는 그런 부담은 가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소개받은 물건을 계약하면 부동산은 좋을 수 있지만은 꼭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 없고 편하게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볼 때는 수도는 잘 나오는지, 그 다음에 채광, 그 다음에 건물의 노후도 등 컨디션을 체크해야 됩니다. 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 송파 쪽에는 저층이나 고층이나 잘 나오니까 그 부분은 안심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건지 주변의 환경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에 공원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유흥가나 이런 시설이 있는지를 체크해서 개인한테 맞는 그런 주변 환경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은 물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언제 계약하러 오겠다 이러면은 그 물건이 하염없이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잡기 위해서는 가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을 잡아놓는 개념이며 보통 가계약금은 50에서 100만 원 정도 입금을 하게 됩니다. 가계약을 할 경우에는 보통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을 간략히 해서 문자로 보내서 서로 동의를 받고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진행됩니다. 특히 가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일방의 단순 변심으로 파기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임대인이 파기할 경우에는 받은 가계약금의 배액 상한 이 조항도 넣어야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물건의 문제로 대출 불가 시에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 등은 반환한다는 특약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일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하게 되면 은행에 가서 가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가심사를 받아보고 전세대출 상담을 하면 됩니다. 그 건물에 있는 건저당이나 선순위 보증금과 내 보증금보다 공시가의 126%가 커야지 대출도 가능하고 특히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날 날짜를 잡아서 계약을 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는데 신분증을 통해서 당사자 확인을 하고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상의 소유자 확인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모두 부동산에서 진행을 하니 부동산의 진행에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 가계약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계약서에다 기재하게 됩니다. 특히 전세 대출을 할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물건 사정으로 대출 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라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꼭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같이 세트로 들어가는 게 본 계약서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그리고 건축물 대장, 등기부, 그 다음에 부동산의 공제증서가 필요하며 요즘은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서도 같이 첨부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계약할 때 이렇게 일체 세트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을 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은행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가서 받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라는 의미는 이 날짜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월세 신고 제도가 있는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통상 임차인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받을 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사날에 맞춰서 입주 청소와 이사업체 계약도 해주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입주 청소는 원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체결된 계약을 가지고 전세 대출을 할 경우에는 대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은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와 계약금 5% 이상의 지급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등기부와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됩니다. 대출 신청 기간은 통상 잔금일, 즉 이사일 기준으로 한 달 이전에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늘어나면은 은행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대 한 달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잔금일에 촉박해서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잔금일에 맞춰 대출이 실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잔금일 3주 전까지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금대출, 즉 버팀목이나 중기청, LH, SH 등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계약할 때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신용에 따라 하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드디어 이삿날 잔금 이사가 진행되는데 잔금은 은행 대출을 할 경우에는 주로 은행에서 잔금날 보통 11시 전후에서 바로 임대인한테 입금을 해줍니다. 입금이 되면은 이사를
진행할 수 있고 중개 수수료도 지급을 하게 되면은 됩니다. 특히 잔금날 본인 돈으로 입금을 할 경우에는 요즘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많이 하는데 이체 한도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체 한도를 체크 못해서 이체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입금을 못해서 이사도 못할 수 있는 그런 난감한 경우도 있었으니 이런 점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날 바쁘지만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상으로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항력이라는 게 있는데,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이사를 하게 되면은 대항력이 주어지는데, 대항력은 주인이나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에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이 물건에 경매 등의 절차에 있어서도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게 대항력입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 경매 등의 절차에 있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렇게 하려면은 앞에 설명한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먼저 경매 등의 절차에 있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 변제 말고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최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서울 기준으로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금액에 있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건 기본 상식이니까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렇게 전월세 계약의 일반 절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이런 점을 유의 마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 성실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부동산이 저희 사무실입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성실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